오늘은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말하는 답안지란 중간고사, 기말고사,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그 답안지 양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이 답안지 양식이 사실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체로 뭐 학과 쓰고 학번 쓰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용지를 말을 하는 거고, 용지가 작은 학교도 있고 큰 학교도 있습니다. 그러나 기본적인 그 형태는 이렇게 앞장에 인적사항 위쪽에 쓰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답안지 쓰고 뒤로 넘겨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그 종이입니다. 그래서 종이의 뭐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는 관계가 없이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,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하라는 지시 사항대로 이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, 그거에 벗어나서 뭐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맞춰서 쓰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 또는 아예 그냥 그 0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고, 만약에 그게 특별하게 뭐 지시사항이 까다롭지 않다고 하면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게 표현을 하는 거죠. 만약에 그래프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그냥 대강 그리는 게 아니라 좀 예쁘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고, 여기서 말하는 예쁘게라는 거는 그림을 예쁘게, 글씨를 예쁘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읽는 사람이 그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그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글씨도 마찬가지인데, 보통 이 글씨를 못 쓰면 점수에 영향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못 써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 자체를 아예 안 써버리면은 그 안 써버린 항목에 대해서는 0점이에요. 뭐 그 백지 상태에 있는 부분, 공란, 빈칸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안 쓰면 문제가 되는 거지, 썼을 경우에 그 뭐 글씨체가 뭐 좋냐 나쁘냐를 가지고 판가름을 하진 않습니다.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왜 쓰다가 이렇게 지우는 경우 있잖아요. 이제 펜으로 이렇게 긋는 경우, 선을 긋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수정액을 통해서 또는 수정 테이프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.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지우는 거 있죠. 이렇게 그 흔히 말해서 뭐 글씨를 몇 개 썼다가 이렇게 낙서하듯이 지우는 거는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아요. 그런 거는요.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답안지에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답안지 쓰는 요령이 사실은 읽는 사람이 편하게 쓰는 게 최고예요. 읽는 사람이 편하게 쓰는 게 최고고, 지금까지 얘기한 건 형식적인 차원입니다. 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멋있고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게 쓰고, 그 다음에 각종 그림이나 그래프나 표 같은 걸 그릴 일이 있으면 그것도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어야 된다라는 거고,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, 그 다음에 넘겼을 때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 부호 또는 기호를 넣는 경우, 뭐 양괄호, 반괄호, 동그라미, 원문자라 그러죠. 뭐 그 다음에 네모칸, 뭐 동그라미, 우리 흔히 말하는 공문서 작성법에 나오는 그러한 그 기호나 수식을 넣는다고 하면은 그 기호나 수식을 일반적인 글자하고 혼동하지 않게 이렇게 잘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잘 배치해야만 좋은 전공 같은 경우는 뭐 법학이 대체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행정학도 그렇고, 이제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전공 같은 경우는, 자, 숫자 뭐 1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이게 흔히 말해 짝대기라 그러죠. 이런 것들, 이 기호 넣는 거는 좀 통일성 있게 넣어야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답안지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너무 이게 내용이 없으면 사실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가능한 한 좀 많이 쓰는 게 좋아요.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많이 쓰는 게, 또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 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뭐 여러 가지의 그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최대한 비슷한 거, 아는 내용, 공부한 내용을 많이 써야 그래도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, 답안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있구나에 대한 게 이제 부분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딱 빈칸으로 놔두면은 최소한 그 항목만큼은 0점인 거고, 최악의 경우는 너무 많은 것을 빈칸으로 내버려뒀으면 그거는 이제 좀 답이 없어요. 그렇게 되면요. 그래서 그 이렇게 답안지 작성하는 거는 일단 읽기가 편해야 된다는 거,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잘 이행해야 된다는 거,
그 다음에 공부한 거 쓰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비슷한 거 또는 내가 그래도 공부했던 것을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셔야 그 만에 하나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부호나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 전공 같은 경우는 그 통일성 있게 뭐 너무 기호를 다르게 하거나 이런 거는 그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일정한 기호를 가지고 부호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뭐 펜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 걸로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걸 뭐 너무 색깔을 다양하게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강조하시려고 뭐 여러 가지 색을 동원해서 뭐 네모를 그리든가 뭐 세모를 그리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답안이 잘 썼는지 아닌지는 금방 구분이 되니까요.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깔은 피하셔야 된다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해진 분량이 없다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유리해요. 무조건.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뭐 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뭐 10줄 쓴 사람보다는 30줄 쓴 사람이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.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. 만약에 분량을 지켜야 되는 게 정확하게 있다 그러면은 그 분량 안에 있어서 무조건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만약에 분량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한 줄, 두 줄 차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량에 딱 맞게끔 좀 그 답안지를 구성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 중간고사, 기말고사 답안지는 아직까지 뭐 스마트폰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손으로 써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요.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저 답안지를 보기 좋게 하셔야 되는 거고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그런 경우도 그 주어진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만약에 뭐 인용하는 게 있거나 출처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그걸 좀 이렇게 어디에서 내가 인용을 했다, 어디에서 이걸 봤다, 또는 뭐 몇 월 몇시 몇 분에 이걸 검색했다라는 표시를 해주시는 게 무척 좋습니다. 만에 하나 그런 표시를 한다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각주라는 그런 기능을 많이 사용하거든요. 보통 본문이 있고 본문 밑에 작은 글씨로 뭐 각주 1번, 각주 2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서 그 출처나 뭐 내가 어디서 검색을 했다, 몇 시 몇 분에 찾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험을 다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사실상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한번 대면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험을 보고 요걸 다 이제 겪은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코로나 3년 동안 이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제 그걸 보고 좀 제가 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